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대체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체주택 관련 요건을 정리하고요. 이어서 국세청이 알려주는 대체주택과 관련된 대표적인 실수 사례 두 가지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의 주제는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2 제5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조항에 대체주택이란 어떠한 것인지 그 정의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구역, 즉 재개발사업구역이나 재건축 사업구역에서 이주를 해야 할 경우 이주 후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새로운 다른 주택을 대체주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2는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그럼 원칙적으로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것은요, 주택수 산정에 있어서 각각 주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2주택으로 간주되어야 할 텐데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로 봐주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될 것입니다. 정말로 좋은 제도라는 거 제대로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칫 잘못하면은 양도소득세 영원이 아니라 무려 1억 7,300만 원을 납부해야만 하는 그러한 실수 사례들도 있다라고 국세청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국세청에서 만들어 배포한 양도소득세 실수 톡톡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잠시 후 정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제대로 파악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관련 세금과 그리고 정비사업과 관련된 수많은 동영상 자료들이 김박사 부동산 TV 유튜브 채널에 탑재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박사 부동산 TV에서는 말이죠, 언제나 법령 규정 등의 정확한 논거에 기초하여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약속대로 첫 번째 주제 대체주택 관련 요건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고 드렸던 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2 제5항에 규정되어 있는 대체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요건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관련 요건으로 나누어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중 한 가지가 대체주택 관련 요건이고요. 나머지 한 가지는 신축주택 관련 요건입니다. 이 경우 신축주택이라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취득하는 주택이라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고요. 첫 번째 내용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주택 관련 요건은 세 가지로 나누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취득요건, 거주요건, 양도요건이라는 것 말이죠.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될 때 바로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양도소득세 납부액이 0원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제대로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취득요건부터 순서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요건은 두 가지로 나누어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시기적으로 볼 때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서 1년 이상 거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점은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입니다. 대체주택 취득 시기는 말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업 시행 인가일 전에 취득 시에는 미적용될 것이고 그럴 경우 양도소득세는 납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례 1에 적용되어 있으니까 다음 화면에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대체주택 취득 당시에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여야만 합니다. 이 경우 1주택입니다. 1주택입니다. 예, 이 이유로 말미암아 사례 2의 실수 사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조합은 입주권은 주택이 아닙니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일 뿐입니다. 따라서 조합원 입주권 승계 취득 시에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양도소득세는 납부해야만 할 텐데요. 이것이 바로 사례 2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것은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비사업구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서 이러한 비과세 특례 요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의 주택을 승계 취득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체주택 관련 요건 3가지 가운데 있어서 두 번째 요건, 거주 요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주택에 대한 거주 요건은요, 세대 전원이 대체주택으로 이사해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만 합니다. 세 번째, 양도 요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신축 주택 완성 전 또는 완성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대체주택을 양도하여야만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대체주택 관련 요건입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축주택 관련 요건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축주택 관련 요건은 말이죠, 재개발, 재건축으로 취득하는 신축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이사하여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여야만 대체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요건에 부합하면서 결국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즉 양도소득세가 0원이 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고요. 이제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주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고 드렸던 대로 두 번째 주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국세청이 알려주는 것으로서요, 양도소득세 실수 톡톡이라는 배포 문서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이렇게 제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문서의 말입니다. 법령을 잘 모르거나 실수로 비과세 특례가 미적용된, 그렇다면 물지 않아도 될 양도소득세를 잘못하여서 물게 되는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주택이 나타날 건데요, A와 B라는 두 가지 주택 말입니다. 이때 B주택은 대체주택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B주택은 대체주택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A주택은 당연히 재개발, 재건축 구역 내에 있는 주택에 해당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례 1이, 여기에는 사례 2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은 앞 화면에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바로 파악이 되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사례 1입니다. 당연히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전에 대체주택을 취득한다면 비과세가 적용될 수 없을 겁니다. 미적용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분께서는 말이죠, 1999년 3월에 A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당연히 A주택이라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 구역 내 주택, 정비사업 구역 내 주택을 나타낸다라고 약속을 해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께서는요, 2021년 3월에 B주택이라는 대체주택이라고 생각한 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잘못하였어 말입니다. 실수로 말입니다. 법령을 잘 몰랐어 말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A주택에 대한 사업시행 인가일은 2021년 4월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께서는 사업시행 계획 인가일 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이후 A 신축주택이 완성되고 B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 비과세는 적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비과세가 적용되었다면 저 A주택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였다면 영원의 양도소득세를 로 결정되었을 텐데요,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분께서는 무려 1억 7,30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례를 국세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고 드렸던 대로 두 번째 사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에 조합은 입주권으로 변한다는 거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 조합은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당연히 비과세는 적용될 수 없다라고 이미 정리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라는 것은 말이죠.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보유하던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없으므로 사업 시행의 기간 동안에 2주 후에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 주택이라는 것은요, 조합은 입주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당연히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이 사례에 해당하는 분께서는요, 비과세가 적용되었다면 양도소득세가 영원히 되었겠지만은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로 잘못하여 혹은 법령을 잘 몰라서 말입니다. 비과세가 적용될 수 없어 9,300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 B주택은 대체주택입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이분께서 취득한 것은 A주택이 아니라 A조합원 입주권을 선계 취득한 것입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에 말입니다. 어때요? 핵심적인 내용 바로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바로 이분께서 2021년 11월에 A조합원 입주권을 선계 취득한 후 2022년 1월에 B주택을 취득하였는데 이는 대체주택의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라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취득 금액은 6억 원이었고요. 그리고 2024년 1월에 A 신축 주택이 완성되고 2024년 2월에 B 주택이 양도되었는데요. 양도가는 9억 원이었습니다. 이 경우 또한 비과세가 적용되지 못하기 때문에요. 양도소득세가 영원이 아니라 9,300만 원으로 결정되어 납부해야만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어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살아가면서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법령을 제대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실수를 미리 예방함으로써 이러한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를 겪지 않아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쯤 해서 이번 만남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